마치 유시민 이 작가님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린내가 난다, 썩은 내가 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프레이밍을 전환을 해버려가지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브뉴스하고 인터뷰한 부분에서 이제 썩은 내, 비린내 이게 굉장히 화제가 있었고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소린가 해서 저는 이제 원문을 먼저 찾아 들어봤죠. 근데 원문을 보면 그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 답변의 수준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왜 권력이 썩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술주정뱅이, 사기꾼, 폭군이 권력을 잡아도 견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비린내, 썩은 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윤석열이 입틀막을 하니까 비린내가 난다, 썩은 내가 난다는 말도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냥 오로지 비린내, 썩은 내 이것만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유시민 이 작가님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린내가 난다, 썩은 내가 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프레이밍을 전환을 해버려가지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히 질문은 그랬어요. 권력은 반드시 썩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거기를 비유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나 들어봐도 윤석열을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방송을 보지도 않았는지 아니면 저는 안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을 오로지 까야 되니까 단어, 가장 자극적인 단어 2개 들고 오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원문을 봐도요. 아이 그래도 말을 너무 심하게 했지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프레임이 그래 잡혀버렸고 이미 욕한 과거에 나를 부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 단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마치 양비양심론으로 사람들 몰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그런 언론의 행태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들이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은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레거시 언론이 유튜브가 되고 있고 유튜브가 레거시 언론이 되고 있는 굉장히 기괴한 현상을 지금 마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뭐 이런 방송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저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쓴소리하고 저주는 구분을 해야 돼요. 공격하고 조언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 크는 거 보고 야 이놈의 자식아 커서 뭐 되려고 그러는데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면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엄마 아직도 그러시긴 합니다만. 엄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별을 해줘야지. 아니 이대로 정계 개편을 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정계 개편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방향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말을 해도 이걸 저주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거는 비평가의 입을 틀어막는 방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 아이킥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유시민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을 하는데 이날을 맞아. 아니 그건 MBC한테 이야기해야지. MBC가 뭐 알고 잡았겠어요. 유시민 작가님이 그거 계획하고 나왔겠어요. 오로지 유시민을 까야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까대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유시민 작가님을 비판하다 보니까 검찰 수사권 존치론자들이 자기들이 논리적 스텝에 꼬여버렸다고. 지금 그 제가 이야기하는데 거의 그대로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51분이어가지고 빠르게 얘기하겠다고 네. 시간이 많지 않네. 조금 더 해도 되죠? 더 해도 돼요. 10분 정도. 제가 원래 말이 빠른데 네. 말 하도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할게요. 저는 마지막 얘기 사회자가 사실은 어제 사회자 질문 여러 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에 나왔어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아이고 당장 만나야지 이럴 수 있는데 고민한다 그러면
뭐 실제 아직 제안이 안 왔으니까 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든지 생각해 보겠다든지 하면 되는데 네. 단호하게 안 만나. 안 만납니다. 네. 이거 뭔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네. 이성이 아니고 네.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 감정이. 근데 그 부분을 느껴졌어요. 거꾸로도 생각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아니, 예, 예. 잠깐만 말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만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럼 만나야죠라고 했으면 유시민 작가가 그 동안에 해왔던 모든 말들이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비판했냐면 유시민이 정치에 다시 실제 정치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비판해 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이게 입증이 돼 버려요. 그럴 때 정답은 뭐냐면 그런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안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의 언어 아니에요? 그 정치인의 언어죠. 그렇죠. 사실 정치인의 실제로 언어죠. 아직 네.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단호하게 안 만난다고 했다는 얘기는 왜냐면 비판할 수 있고 정치뿐만 아니라 이분은 아무리 평론이라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고 전당대회 국면에 어찌 보면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모순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픽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누구를 지지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 사실상 누구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픽했고 나도 그러면 누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성립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전당대회 끝나고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도 만나야 된다. 네. 저는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이제 그 평론가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성철 평론가를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네. 이제 조국 당에 들어가서 뭐 정치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아유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평론가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 뭐 촉법이라는 게 나이가 어리다는 거고 용역은 뒤에서 뭐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네. 있는데 뭐 하루에 평론 뭐 시장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우리 평론도 어찌 보면 약간 이것도 뭐 전문 직역 중에 하나예요. 저처럼 뭐 가끔 나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기저기 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들 중에 장성철 보세요. 저도 같이 방송하지만 그 정보가 맞을 경우도 많아요. 틀릴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언론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당에 한 20, 30년 있었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또 평론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정도 하면 되는데 그게 뭐 택도 없다. 그거는 불공정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시민을 실명을 가지고 하루에 여러 개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시민 실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도 그 사람 실명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시민이 비판의 대상이 되듯이 장성철도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촉법 평론가란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론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자기가 법을 지키는 행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촉법평론가라는 말 왜 하냐면 자기가 뭔가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평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말하는 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냐면 제가 저번 주에 와서 이야기했지만 유시민을 깔려다 보니까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말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일부 평론가들의 본인들의 주장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까버려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촉법이냐 아니면 용역이냐 이런 식의 구분이 나오는 거 물론 이 워딩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유시민도 비평을 받아야 되고 비평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갖는 무게예요. 네. 그리고 유시민을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도 저는 똑같은 무게로 비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네. 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자꾸 저기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많은 얘기들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은 본인에 대한 약간 뭐 변명, 변호 이거였어요. 근데 어제 첫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발언이 톤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뭐 나는 몇 번 안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1년에 5번밖에 안 나오고 최근에 나왔다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약간 의문현답도 아니고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발언의 강도라는 게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하필이면 전당대회 국면에서 세게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당신이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 굉장히 치열하게 당내에서 분란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면서 네. 왜 더 공격적인 얘기를 대통령 공격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1년에 5번 나오고 최근에 뭐 한 달 동안은 뭐 2번밖에 안 나오고 뭐
여행 갔다 와서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저거 처음에 들으면서 저게 뭔 소리야 지금 뭐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 무슨 감정 아니면 뭐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가 궁금해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 뭐 우리 박지원 의원님처럼 뭐 그 박지원 의원이 얘기해서는 또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대로 뭐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또 그 얘기 했던 건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국면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정치인도 아니고 평론가를 하는데 그래서 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57분인데요. 다른 의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시민 작가 얘기는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는 건 아니죠, 딱히? 있는데 오늘 방송 끝날 것 같아요. 하세요. 저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원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뭐 안 여쭤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갈 것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어제 특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공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성공할 겁니다. 네, 그 당이 일치 단결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들 겁니다. 단순하게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는 것이 결국 국민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했었던 뭐 국토 균형 발전 지방이 살아야 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말과 선언과 그 있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국회에다가 도와달라라고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희 뭐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세계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인 이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야 우리나라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없으면 안 돼. 네. 대한민국과는 뭘 해야 돼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네. 어느 나라든지 대한민국의 손을 벌리게 만들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냐. 네. 그게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기반을 만들어 주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저희의 의지는 너무나 강력하다. 그래서 네.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 유시민 작가께서 생각하고 계신 타임테이블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저는 이제 지난해 8월에 지도부에 같이 네. 해서 그때부터 그 뭐 사석이든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든 대통령의 의중 발언 이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으십니다. 네. 예. 네. 기자회견을 몇 차례 하셨었잖아요. 30일, 100일, 예. 1주년, 신년 1주년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사이사이 기내 간담회, 해외 순방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잘못될 수 있는 건덕지에 대한 것들을 피하기 위한 수기의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나 보안 수사권 주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자 인권. 문제 점들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짚고 그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는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검찰로부터 되치기 당해서 야 민주당 니네가 법 똑바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피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야. 발생했어라고 하는 것 하나 예. 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또 한쪽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네.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 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죄가 10가지인데
5가지로 만들어주거나 하는 그렇죠. 것도 안 안 되는 된다. 것이고 예. 예, 마찬가지로 죄가 한 가지인데 이것을 10가지로 부풀리는 그렇죠. 것도 안 안 되겠지만 이걸 똑같이 예. 다 균형점을 찾아서 수기 예.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다 짚어보고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처음부터 네.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는 거고요. 법사위에서도 내부적으로 수기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 의총을 한번 네. 했었습니다만 의총에서도 의원님들이 다양한 발언들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빛의 혁명 과정에서 또는 내라는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했었던 많은 이제 단체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민변이라고 네, 하는 단체가 있고 민변에서도 약간 우려 섞인 얘기들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수기의 과정을 조금 꼼꼼하게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화요일쯤에는 전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눌 때 저희가 정책의총 형식을 통해서 델리민주에서도 방송을 하고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한번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네. 피해자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보완을 할 내용들은 없는지를 네. 놓고 한번 공식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네. 또는 피해자 단체를 대변하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정식 공청회 형식을 빌린 정책의총을 가질 네.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 근데 어제 이제 추미애 전 그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려서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지만 컨센서스가 다 합의된 것은 절차에 불과한 거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수사 기소 분리의 완전 분리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지난 하도 그 1월부터 막 시끄러웠어 가지고 3월에 본인이 SNS에 글을 남겼어요. 그 맞습니다.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지를 국회에서 수기해 줘라. 중요한 거는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거나 가해자가 이번에 장윤기처럼 아버지가 사건을 덮어가지고 원래 이제 강간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이런 과정을 없게 촘촘히 그 과정 수사 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수기와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제가 보기엔 이건데 이걸 갖다가 전면 폐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존치냐 폐지냐 이렇게 확전되는 것 이게 같아서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갈등이 조금 그렇습니다. 증폭되는 게 예.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칙은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를 뺀 나머지의 범위를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넘어온 서류를 보고 확인하는 절차들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확인의 과정에서 나온 것들 중에 정말 단순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단계에서 네, 예를 들면 뭔가들을 CCTV,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있는. 그 확인한 것을 증거 자료로 보강해서 쓸 수 있냐 없냐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확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제 현재는 그 확인의 과정이 다 수사라는 명칭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꼼꼼하게 하지만 저희가 속도감 있게 밀도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10월 2일 날 이제 중수 공소 양대청이 이제 개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넘어가면 국민들께서 그래서 연장하게 된 최소한 6개월이라도 연장하게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거다. 이거는 됩니다.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밀도 있게 밤을 새서라도 정말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그리고 의견을 반영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정돈하고 그 정돈한 내용으로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께 다시 여쭙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들을
좀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의 걱정은 좀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것이 적확하지 않으니까 예. 다양하게 결국은 이제 끝에 지점쯤 와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예. 말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보안수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안수사 요구권의 형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 당론으로 정한 적은 없지만 동의를 하지만 그래서 당론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 보안수사 요구라고 하는 큰 원칙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피해자 단위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저는 약간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제 성남에 계실 때 주로 대변을 했었던 게 사회적 약자를 많이 대변을 예, 하셨었거든요. 다른 예. 분들과는 좀 다르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들이 조금 더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뭐 민변 그 차원에서 했던 뭐 돌려차기남 사건 등등 피해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민변도 특히 이제 민변 안에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네. 그런 우려를 좀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수사 요구로 다 정리가 됩니다라고 하려면 그 보안수사 요구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서 피해자들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피해자 인권은 보호가 되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제대로 그 죄값이 다 밝혀지는 구조적 네. 이게 이제 가능하면 그런 시스템들이 다 마련이 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끝까지 저희가 좀 계속 네. 듣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가 됐든 또는 이게 별건 수사가 됐든 검찰에게 별건 수사권이 수사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지금 수사 개시. 요만큼이라도 이제 권한이 생기면 저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등사태가 난다. 민주당이 되치기 당한다. 검찰한테 또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있으신데 그거는 이제 검사들의 예. 그게 우리 지난번 의총할 때 예. 이제 판사 출신 의원님 한 분이 나오셔서 네. 검사들이 보안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허들을 한 2개 정도 두면 된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 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예, 예.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보안 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를 예. 하게 해서 그것을 그거에만 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긱스에다 올리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게끔 하는 것. 그렇게 2개 정도의 허들을 준다라고 하면 네. 흔히 말하는 보안 수사라고 하는 요만한 물줄기 구멍을 타가지고 예. 댐을 허물어 버리는 누구처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다들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도 그렇게 허들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왜냐하면 하는 얘기도 하고 한동훈 계십니다. 윤석열 한동훈 시절에 그걸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당시 대표셨던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검찰이 다루는지를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검찰한테 콩할 만한 거라도 권한을 줬다가는 되치기 당한다.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반증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의 염려 이것을 저는 국회가 대통령님을 좀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의지는 너무나 확고하시고요. 네. 이미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10월 2일자로 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음. 되는 것, 수사기소가 원칙적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예. 것은 이미 결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송치된 사건을 송치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기소를 네.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안 수사 요구로 정리를 하자라고 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피해자 단체나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는 이 보안 수사 요구의 절차가 피해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 많이 발현될 가능성이 크니 네. 이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봐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수기의 과정에서 녹여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쵸. 예, 왜냐하면 그- 피해자 단체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안심시킬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은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저도 이제 취재를 했더니 법사위원장실에 피해자 단체들이 찾아오셨대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민변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 정도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체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똑같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똑같다. 중요한 것은
이의 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엄한 소리 하고 제대로 피해자들의 이런 것들을 반영도 못하고 이런데 이 확실하게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절차, 첫 번째 수사 절차, 두 번째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반영되게 해달라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 민변의 여성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어디다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민변의 여성위원장이 좀 너무 과도하게 그렇다라고 제가 법사위원장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절차, 수사 절차, 형사 소송 절차 이 두 가지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안 수사가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해서 절차를 꼼꼼하게 깐깐하게 해서 피해자 인권이 잘 마련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민변 여성위원장의 목소리가 좀 과대하게 좀 표현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되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뭘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목소리가 좀 과대 포장되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높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것은 저는 약간 우리가 이제 날이 밝기 전에 제일 깜깜한 새벽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빛이 예. 밝아지고 우리가 지금 개정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틀거리가 좀 제대로 잡히고 그 잡혀 있는 틀거리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염려를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 특히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맞습니다.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된다. 국회나 당은 목소리 맞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얘기도 안 들어줬어. 이렇게 되면 안 큰일 되는 납니다.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검찰 얘기만 나오면 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든 예. 빨리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안 되면 계속 이 굴레에서 하여간 어떻게든 알겠습니다. 탈출해야 됩니다.